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와 브라우저에 관련된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랑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에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바는 1995년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연구원이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컴파일된 코드가 플랫폼 독립적, 즉 OS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이폰용이냐 뭐 안드로이드용이냐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바꾸어 줘야 되는데, 이 자바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그거에 상관없이 다 동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자바의 큰 장점이고요. 이런 이유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자바 언어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자바스크립트는 넷스케이프하고 선이네 또 공동으로 개발한 클라이언트형 언어,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면은 그 인터넷 거래할 때 서버 클라이언트 나오죠. 그 클라이언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작성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으로 개발된 언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와 웹사이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언트에서만 주로 이제 적용이 됐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돼서 한동안은 자바 위주로 모든 게 다 굴러갔습니다. 자바로 다 개발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서 노드 JS라는 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좀 시간 됐죠. 1909년에 개발된 거니까요. 얘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 구글에서 자바 버전 8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했고 개발했는데, 굉장히 빠르고 고성능 서버 쪽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 그런 뭐 라이브러리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노드 JS가 곽강을 받으면서 서버 측 언어하고 클라이언트 측 언어에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또 해보니까 진짜 효율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서버는 자바를 개발하고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를 했는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바는 컴파일돼서 기계어 상태로 수행이 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소스를 넘겨주고 소스를 받아서 실행하는 쪽에서 바로 바꾸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서 따로따로 개발했던 건데, 이 노드 JS가 자바스크립트 제공이 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서버에서 하든 클라이언트에서 하든 굉장히 쉽게 처리될 수 있는 언어로 각광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 인기가 자바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예전 자바가 탑이었는데 요즘은 파이썬이 탑이고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자바로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누어져서 각각 따로따로 개발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때 서버에 좋은 자바 쓰고 클라이언트에 좋은 자바스크립트 쓰고 이랬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바가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러던 것이 노드 JS가 보급이 되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양쪽 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쪽 다 원하는 걸 다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기가 올라간 겁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베이, 옥션도 이베이 그쪽 툴을 쓰죠. 또 뭐 페이팔, 우버 이런 회사들이 다 노드 JS를 이용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요구가 많이 올라갔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언어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자바가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자바의 차를 지금은 넘보고 있고요. 향후는 뭐 자바스크립트가 더 우세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좋다는 거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진 않습니다. 객체 기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객체라는 개념이 적용된 상태에서 그 위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한 거고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객체를 만들고 객체로 모든 걸 표현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그런 융통성이 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노드 JS를 통해서 커버가 됐다. 그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각광받는 언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괜찮은 거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미래에 참 교양 있지 우리. 그렇습니다. 말하는 의도는 알겠죠? 굉장히 괜찮은 거니까 배울 때 좀 관심 두고 배운다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여러분한테 부여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것도 역시 윈도우 브라우저, 지금 브라우저 객체에 대한 내용인데 좀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듣고 이게 무엇인지 대충 감만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웹을 개발할 때 이 브라우저까지 핸들링하는 거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 강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봄, 여기 이제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해갖고 윈도우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객체 종류 확인할 거고요. 그 객체를 이해하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 배울 겁니다. 이 브라우저 객체가 바로 그 브라우저 윈도우, 브라우저 창 윈도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브라우저 열고 닫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타이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 혼자서 수행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거기에 어떤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노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고 있으면 가만히 놔도 내가 마우스로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계속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오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자바스크립트 계속 불러서 할 수도 있는데 브라우저 자체에서 새로 고침이 자동 수행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타이머 기능입니다. 물론 화면에서 표시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타이머에 맞춰서 시간을 측정해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객체를 이용해서 프린트하는 방법, 윈도우를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주소를 찾아갖고 새로운 문서를 로드하는 방법, 또 현재 열려있는 브라우저의 정보, 하여간 기타 등등 웹 브라우저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와 브라우저인데 이 윈도우는 윈도우 10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웹 브라우저를 얘기한다는 거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브라우저 관련 객체 개요에서 지금 얘기하는 브라우저, 이번 주에 배울 거는 봄입니다. 봄.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거든요. BOM의 약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얘기하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게 하는 객체들을 얘기합니다. 이 봄 객체 안에는 윈도우, 내비게이터, 히스토리, 로케이션, 스크린이라는 객체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런 정보들,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윈도우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의 모양을 제어한다든지 새로운 창을 열거나 닫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터는 이 내비게이터가 우리가 하는 그 길을 찾는 내비게이터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이 페이지 들어가고 저 페이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정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아닌가? 이 내비게이터가 그거보다는 좀 다르네. 히스토리를 조금 아까 설명을 했고요.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내비게이터고, 요거 애매하네. 갑자기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건 히스토리에 되는 거네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록을 관리하는 거. 로케이션은 브라우저 윈도우가 로드된 XML 문서 페이지하고 URL 관련된 거. 이걸로 명확히 구분이 안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 내비게이터하고 로케이션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크린은 브라우저 실행된 스크린 장치에 대한 정보. 주로 정보 제공과 관리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웹페이지 개발한 사람이 알면 좋은 건데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 보다 이제 깊이 있는 제어를 하거나 브라우저 창을 제어하는 거니까요. 거기 정보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그런 걸 주로 합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비중이 좀 떨어지는 여기도 적혀 있듯이 봄은 국제 표준이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웨일 브라우저 네이버에서 만든 거, 또 오페라, 또 저 MS에서 나오는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 조만간 서비스가 종료될 거니까요. 그래서 윈도우 엣지 같은 걸 얘기하는데 표준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기준이 없이 만든 놈들이 지 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수업 중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거고요. 앱에서 하는 엣지 같은 경우는 조금 HTML5하고 CSS3를 제공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과거에 사용했던 다양한 HTML 태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에서는 잘 됩니다. 하지만 크롬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레임 나누는 거라든지 마큐 기능 같은 경우, 우리 수업 시간에 적용했던 것 중에는 그런 기능들이 크롬에서는 거의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프레임보다는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화면을 나누는 걸로 우리 중간 평가할 때 한번 맛보기로 했었었죠.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봄 객체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에서 개발된 브라우저에 따라서 또 브라우저마다 이름도 틀리고요. 봄 객체의 프로퍼티나 메소드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일부 동작하지 않는 형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테스팅을 몇 개 해봐도
이제 창이 어떤 상태로 새로운 윈도우가 열렸냐에 따라 갖고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면 그 브라우저를 나 이제 크롬 브라우저 메인으로 쓰고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하는 건. 혹시 안 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한번 써보는 것도 한번 권하기. 아까 하나 정도가 그걸 쓰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신경 꺼요. 크롬으로 합시다.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아니고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살펴봅시다. 예, 지금 이야기하는 돔 아니고 봄, 요 내용이 도움이 되는 거죠. 전 시간에 얘기했던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해가지고 웹페이지 바디에 나오는 것들, 브라창 이걸 주로 이제 제어하는 걸 했었고요. 요번 주는 이거를 뺀 나머지 이 창들, 여기 표시되는 거, 여기 표시되는 거,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걸 이야기한다. 그거를 봄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윈도우 밑에 내비게이터, 히스토리, 로케이션, 스크린 등의 객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이 돔도 좀 애매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쓸 때는 특별한 건 없었죠. 척성 등값 불어오고 그 화면에 표시된 걸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아이디 찾아내서 내용 편집하는 거, 또 이너 HTML에서 새로운 내용 추가해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했었었죠. 그 정도면 됩니다. 여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봄 브라우저, 봄은 HTML 페이지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브라우저 그 창 자체에 관련된 겁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 HTML 내용이 뿌려지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얘가 HTML 문서 내용을 건드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았죠? 네, 윈도우 객체, 윈도우 밑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윈도우 객체는 열려있는 브라우저 윈도우나 탭 윈도우의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를 얘기합니다. 브라우저 윈도우나 탭 윈도우마다 별도의 윈도우 객체 속성. 탭마다 우리 크롬 브라우저 위에 탭이라고 견출지 같이 나온 거 있죠? 그거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별도의 객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윈도우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윈도우 창을 새로 연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브라우저가 새로운 웹페이지를 로드할 때 그럼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 또는 아이프레임으로 한 브라우저 내에 특정 영역을 잘라서 쓸 때 얘도 별도로 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윈도우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윈도우를 다시 열어요. 새로운 오픈 썼죠. 그럼 새로운 창이 또 하나 열리게 되면 이것도 별도의 봄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열린 창 개수만큼 또 한 창 안에 혹시 아이프레임을 써서 또 만들어도 얘는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별도의 윈도우 객체를 갖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윈도우 객체 접근하는 방법은 윈도우 또는 윈도우 셀프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객체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윈도우 객체 브라우저의 윈도우입니다. MS에서 만든 그 윈도우 아닙니다. 윈도우 객체는 다양한 프로퍼티하고 컬렉션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 프로퍼티라는 것은 속성, 값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윈도우가 뭐가 있는지, 윈도우 사이즈는 뭔지, 윈도우 이름은 뭔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속성 값들은 윈도우라고 얘기하면 현재 윈도우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이 레퍼런스란 말이 나오면 목록 정도로 생각하는 거 괜찮습니다. 현재 어떤 것들이 열려 있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보통 컬렉션을 내가 목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레퍼런스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셀프, 도큐멘트, 네임, 로케이션. 네임이면은 윈도우 이름, 로케이션은 로케이션 객체. 로케이션 객체가 뭔데? 로케이션. 좀 더 설명해 봐야겠는데 또 히스토리면 히스토리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히스토리 여러 가지 목록이 있긴 데이터가 있겠죠. 그걸 하나씩 찾아본다는 거. 레퍼런스 말이 나오니까 참고한다죠. 대부분이 얘 빼고 R로 돼 있습니다. 즉 읽어볼 수만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만 한다는 거죠. 바꿀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윈도우의 이름 요거 그리고 현재 상태 바에 출력되는 문자열, 보안상 이유로 브라우저 허용되는 세팅, 문자열 변경 이 정도. 상태 바면 윈도우 브라우저 아래쪽이나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죠. 그걸 얘기합니다. 위에 나오는 건 타이틀 바, 또 헤드라는 말 쓰고요. 그 내용만 스테이터스 바 밑에 쪽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 내용이나 현재 마우스를 가리키면 그 링크가 걸리는 그 HTML 파일 문서 이름들을 거기다 표시하거든요. 그런 걸 막아줄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내보낼 수도 있다. 그분이 바로 스테이터스 바 제어하는 겁니다. 뭐 네임은 윈도우 이름이니까 위에 쪽에 나온 타이틀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뭐 그 밖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읽어주기도 그렇고 실습하기는 더 싫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좀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많이 있네. 프로퍼티 커렉션이. 얘들도 다 R로 돼 있다는 소리는 그냥 참고하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현재 윈도우가 어디에 열려 있는지, 윈도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수직 스크롤바를 포함해서 브라우저 내 엑셀 문서 디테일하게 창 내 실제로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나와. 또 스크롤했을 때 스크롤을 시켰을 때 그게 X축, Y축으로 위치가 그러니까 스크롤바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도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거나 자동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확장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창의적인 거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죠. 늘 가르친 것만 내가 불러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럼 둘은 가능할까요? 더해도 되나요? 빼도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창의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교양 과목에 우리 이 수업은 보통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수업 목표가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그 구동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또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썰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퍼티 어떤 값 컬렉션 목록인데 아직 컬렉션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퍼런스 말은 다 참조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이 정보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어. 요거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어떤 일을 작업을 처리하는 것들이죠. 창을 연다든지 닫는다든지 포커스는 선택한 창, 뭐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포커스가 벗어난 경우 또는 get select 이거 윈도우 내에서 특정 셀렉트 텍스트를 문자로 리턴한다. 윈도우 내에 선택된 텍스트를 찾아낸다 뭐 이런 소리인가? 얼러트 기능 이건 알죠. 여기 이게 다 윈도우 객체였는데 그렇죠. 브라우저 내에 저기 밑에 이제 컨텐츠 HTML 문서 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위에 쪽에 나오는 별도 창이 열렸었잖아요. 다 윈도우 객체에서 쓰는 메소드였구나. 프린트라는 것도 있네. 브라우저에서 인쇄시킬 프린터에다 어떤 정보를 내보낼 때 쓰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 밖에도 되게 많고 set 인터벌, 클리어 인터벌 이게 타이밍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까 타이머 얘기했는데 그거 관련된 것들 들어있고요. 무브도 있는데 요거는 브라우저 위치를 변경하는 거, 또 리사이즈 바이 이런 게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윈도우에 관련된 모든 거에 대한 정보가 저기 들어있고 그걸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데 별로 관심도 없는 것들이 어쨌든 메소드 방법이에요. 이것들은 꼭 괄호가 달려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메소드 괄호가 달린 것은 메소드, 괄호가 없는 건 프로퍼티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어떤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봐가지고 프로퍼티하고 그 다음 메소드 둘로 구분이 됩니다. 뭐 자바에서도 클래스 정의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뭐 이걸 합쳐서 필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교양 없는 짓이죠. 그 밖에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이벤트 리스너 알죠? 어떤 사용자의 동작이 있을 때 그걸 감지하는 그런 기능들 이야기하는데 윈도우에도 이런 기능 리스너들이 다 존재합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뭐가 있냐? 여기 마우스를 눌렀을 때, 또 더블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마우스 오버는 없냐? 뭐 빠진 것 같은데? 셋업 같은데? 몇 개씩 빠진 것도 있네요. 키를 눌렀을 때, 누를 때, 뛸 때, 누른 게 무엇인지 확인할 때. 그러니까 오버 찾고 있거든. 오버, 마우스 오버는 없네요. 마우스 오버는 아마 그 돔객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온 오버, 취소했을 때, 바꿨을 때, 에러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네. 이건 또 뭐야? 프린트가 있는데, 애프터 프린트도 있고, 비포 프린터도 있네. 출력하기 전에 감지,
그리고 출력할 때 또 출력한 후 감지도 된다는 소리 같으네요. 하여간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너가 있구나. 이 중에 몇 개 써볼 것 같은데요. 프린트 정도는 신기하다. 한번 해보고 싶으네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윈도우 모양과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들인데 그게 뭔지 실제 브라우저 로커스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뭐야? 아우터 하이트 이게 전체 크기고요. 내부는 이너 하이트. 이너는 내용이 표시되는 공간을 얘기하고 아우터는 전체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메뉴바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툴바 이걸 툴바로 그치 별도 툴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로케이션 바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걸 갖다가 퍼스널 바, 그치 사용자가 어떤 이제 뭐 다른 뭐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설치하면 나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뭐 감출 수도 있고, 요 스테이터스 바, 요거 신경 써서 봐야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타이틀은 여기 나오고 이런 것들을 윈도우 모양과 윈도우 객체에 관련된 프로퍼티 정보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변경시키면 윈도우 사이즈와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걸 제어하는 것을 갖다가 봄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재미없어 보이는데. 예, 크롬 브라우저죠. 크롬 브라우저. 뭐 특별한 거 있나?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아까랑 별 차이가 없죠.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들이 기본적인 기능과 모양에 다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수한 기능은 있는데 특히 크롬 같은 경우는 요거 누르거나 아니면 F12번을 누르게 되면 뭐 일반적인 브라우저가 다 동일한데 그럼 개발자 모드 들어가서 지금 설명하는 이런 돔이나 봄 객체들을 갖다가 이 브라우저 개발자 모드에서 직접 타이핑 쳐서 인터프리팅 하겠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브라우저에다가 돌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HTML 문서 내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을 하고 그걸 로드 시켜야 되는데 실제는 브라우저 내에서 직접 타이핑 치면서 그러니까 HTML 문서를 만들지 않고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HTML 태그도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예, 그것도 가능하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뭐 다 동일하구나. 그거 알았으면 됩니다. 새로운 윈도우를 열고 싶으면 지금 윈도우라는 객체 속에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브라우저 창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괄호 속에다가 괄호 속에 메소드가 되죠. 괄호 속에다 특별한 주소를 집어넣게 되면 그 주소 창 사이트에 접속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window.open이라는 메소드 맨 앞에 찾고자 URL 집어넣고요. 윈도우 이름 그리고 특징들을 차례대로 기술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S 윈도우 네임이라고 한 부분은 이름을 지정해도 되지만 언더바 브랭크, 언더바 페어런트, 셀프, 탑 하기에 따라서 새로운 창에 표시할 건지, 현재 창에 표시할 건지, 아니면 부모 창에 표시할 건지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앵커 그거 할 때도 언뜻 했죠. 타겟이라는 속성값에다가 지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중간평가 때 했던 그거에 나오는데 그때 타겟은 안 했나? 타겟은 하긴 했는데 새로운 브라우저를 여는 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임으로 뭐 헤드, 푸터, 사이드 뭐 이런 거 지정해서 했었잖아요. 그때는 잘 처리가 됐죠. 그때 썼던 이름이 좋은데 그 이름에다가 언더바 브랭크 저런 거 쓰면 새로운 창이 열려서 그 결과가 표시됐다고 했어요. 가볍게 했습니다. HTML 태그를 처리할 때. 윈도우 열기 기능은 다양하게 있다. 그 중에 사용하는 메소드는 윈도우의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거 설명했습니다. 예. 그 S 피처에 들어가는 아까 세 번째 항목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폭, 높이, 레프트, 라이트 이런 브라우저 사이즈에 관련된 걸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사이즈 이거는 이제 수정 크기를 조절할 수 있냐. 우리가 쓰는 그 웹브라우저는 지금 조정이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발자가. 그래서 윈도우 브라우저에는 그 어떻게 보면 봄 브라우저에 봄에 들어있는 그 속성값을 바꿔버리게 되면 여기에 리사이저블 이런 거 하게 되면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노 해버리면 사이즈 조정이 안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 스테이터스에다가 노 해버리면 맨 아랫줄에 메시지가 표시 안 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도 있죠, 물론. 윈도우의 다양한 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 걸 S 피처라고 한다. 예, 윈도우 여는 사례, 아까 윈도우.open이란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그때 앞에서 얘기한 윈도우 네임, 그리고 또 S 피처라는 거 써가지고 하는 방법을 샘플을 좀 들어놓은 겁니다.
예, 여기다가 HTML 문서 URL을 집어넣어도 되고 특정한 HTML 문서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는 문서랑 같은 위치에 저 파일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름은 myWin이라고 했고요. 툴바, yes, 툴바 표시되도록 했네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지 않네. 그리고 윈도우 오픈, 이건 뭐야? 이건 셀프라는데 이건 이름이 지정있으면 찾아가겠죠.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새로 열겠죠. 새로 열고 이름을 이걸로 지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셀프라고 하면 현재 열려있는 창에다가 표시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브랭크라고 하면 새로운 창을 열어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알고 있죠? 배웠던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표시할 때 화면 사이즈, 창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지정할 때 이렇게 프로퍼티를 다 설정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URL만 지정한 경우는 그냥 그래도 됩니다. 이런 거 없이 표준으로 이전에 열렸던 창과 동일한 속성값을 갖고 열리게 되는 거죠. 난 그것도 그냥 진짜 빈 거 열고 싶어.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래그로 내가 작업했던 HTML 바로바로 보고 싶어. 이러면 이름도 주지 마요. 이름도 안 주면 그럼 빈 창만 열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창이 열려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중에 자기 편한 거 하나 알면 되죠. 제일 편한 게 뭐죠? 제일 쉬운 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열 수 있다. 웹 브라우저 얘기하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 오케이? 윈도우 오픈이라는 메소드는 이게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URL이나 파일 이름 집어넣어주면 되고, 오케이? 아무것도 안 주면 빈 창 열린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어이쿠, 벌써 끝이네? 너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예, 지금 이제 우리 봄 객체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해갖고 브라우저에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필요하면 조사해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주로 만드는 걸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봄이 무언지 윈도우는 그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는 어떻게 여는지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항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번 주에 배우는 그 봄 브라우저는 자주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쭉 읽고요. 호기심 나는 부분만 다시 한번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